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삼청당 제약 주주님들 이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장 마감까지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크게 돌파가 좀 나와주면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저도 너무 축하드리고 이제 제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라면 내 기업의 본질을 우리가 함께 알고 있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알아볼 내용은 리제넬론의 이 시간 끌기가 좀 걱정된다는 부분과 왜 자꾸 이런 시간 끌기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이제 삼청당 제약이 이 아일리아 해피가 가능한지 우리가 알아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만한 포인트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 누가 의심하였는가? 아니고요. 이런 개그를 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네요. 네, 너무 축하드려서 한번 장난을 쳐봤고 이제 좀 차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 구간 지속적으로 강한 저항 라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만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게 상승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굉장히 흐름이 좋은 이유가 이때 음봉 보이죠. 이때 음봉을 돌파를 크게 하면서 흐름 자체가 지속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상단 부분에 매물대가 없는 만큼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고 다시 한 번 더 주주님들 너무 축하드린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 대한 내용은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좀 자신 있게 마지막에 좀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 우리가 함께 이제 아일리아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현재 이 리제넬론이 지속적으로 소송을 걸면서 시간 끄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시간 끄기를 할까? 이제 에브비 휴미라를 좀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보통 특허 자체가 유럽은 10년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세대 항체 치료제 대명사인 이 에브비의 휴미라 또한 2002년에 출시가 된 이후로 21년도에 이 약품 매출 1위를 달성을 했거든요. 또 에브비 전체 매출 4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파이프라인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8년도와 그리고 23년도에 이제 18년도에는 유럽 특허가 끝나고 23년도에는 미국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시밀러 기업들이 출시가 됐어요. 출시가 되면서 이 매출 비중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빅파마 기업들이 굉장히 현재 안절부절하다라는 거예요. 2세대 치료제들의 이 특허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26년도쯤에 거의 다 끝나거든요. 그만큼 이 다른 시밀러 기업들이 출연을 못하도록 이 빅파마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제형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걸면서 특허를 연장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특허 만료로 인한 이 손실 자체도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아일리아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현재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의 이 특허 등록이 완료가 됐고 이제 리제네론의 이 865 특허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겠죠. 이 865 특허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플리버 세트 그리고 인산나트륨 완충제 수클로스 완정화제 그리고 염화칼륨 아니면 염화나트륨 등장화제가 있는데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될 건 제가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현재 이 리제넬론 같은 경우 이 865가 이 pH 농도가 이제 5.8에서 8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동결 공종 가 가능한 이런 특허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질 특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물질 특허 자체가 이제 가혹 조건에서도 검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 이유가 40도 고온이 된다고 하면 이 안정화는 물론 그리고 약 효능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검증이 필요한데 이제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이제 가속과 가혹 조건에서 이 안정성과 효능 검증이 완료가 됐습니다. 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불순물 이 생성이 크게 감소가 됐고 생물학적 활성도 장기간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바이알과 이 프린피드 실린지 관련해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삼청당 제약이 이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이 특허를 회피할 수 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pH 차이가 굉장히 커요.
보시는 것처럼 삼청당 제약은 5.2에서 5.7이고 리제넬로는 5.8에서 8인데 삼청당 제약,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는 것처럼 삼청당 제약은 이 등장화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제넬로는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이문점이 생기겠죠? 왜 리제넬로는 사용하는데 삼청당 제약은 왜 안 사용하냐? 바로 이 염화칼륨 사용이 불순물을 생성한다라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삼청당 제약이.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이 당 사용량을 조절을 하면서 pH 자체도 낮출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완충제에서도 아세트산염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 이 분수물이 크게 감소가 됐고 생물학적 장기간 높은 수준과 그리고 pH도 낮아도 약 효능이 뛰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삼청당 제약이 특허를 굉장히 잘 회피했다라고 현재 보이고 있고, 또 근데 다른 기업들은 이 완충제, 등장화제 농도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현재 좀 발목이 잡히고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삼청당 제약이 제가 봤을 때 퍼스틱 시밀러 기업으로서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고, 근데 저는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여기에 대한 좀 썰을 풀어드렸죠. 그래서 현재 리제넬론이 지속적으로 이 소송을 걸면서 시간 끌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주가에 대한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하지만 금일 딱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줘서 좀 저는 덜 걱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이 캐나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캐나다 어제 좀 말씀을 드렸죠. 이 징벌 소송제가 있다고. 그만큼 리제넬론이 유럽하고 캐나다에 대해서는 이 소송을 잘 걸지 않는 게 이제 바로 이 징벌 소송제 때문이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유일하게 이 캐나다 파트너사가 있다라는 거죠. 이 아포텍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 삼청당 제약 대신 이 소송 문제 좀 해결해 주려고 존재하고 있고, 일부러 캐나다 쪽으로 좀 확장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오게 되면 이 캐나다 같은 경우 이 시밀러에 대한 이 굉장히 좀 호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포텍스가 이 미국으로 또 진출하기 위해서 이 삼청당 제약 대신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메리트로 보인다라는 거죠. 아포텍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사주 처분 호재가 저는 처분이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한 이유가 제가 어제 좀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일리아에 대한 자신감을 크게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삼청당 제약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유일하게 유럽 시장, 캐나다 시장 독점 계약을 맺었고, 이 부분이 정말 아니었다면 이 특허가 걸렸다면 이 이슈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제약 자체는 굉장히 까다롭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좀 아직 어려운데 우리가 쉽게 좀 다가갈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트너십 계약을 맺을 때, 이 독점 계약을 맺을 때 이 제약사 측에서도 다 알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특허가 걸리겠구나 이런 부분을 알 건데,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이렇게 잘 회피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좋은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자사주 처분이 호재로 크게 작용한 이유가 이 아일리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크게 작용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봐야 될 것은 이제 계약 소식이겠죠. 동유럽, 프랑스, 그리고 미국, 중동, 여기에 대한 추가 계약, 이 모멘텀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차트 내용을 같이 보신다면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금액 이렇게까지 주가가 밀렸지만 저희가 분봉을 한번 볼게요. 분봉을 한번 볼게요. 분봉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갭상을 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갭상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아닌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죠. 금일 지금 우리가 지금 5분봉으로 봤을 때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주의할 점이 이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이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만큼 주가는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여기에 대한 갭을 채우기 위해서 주가가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 준 건 맞고, 추가적으로
이 차익 실현 물량이나 이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또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윗골이 좀 강하게 달면서 주가가 좀 마감이 되고 있는데 금일 이 구간대를 좀 지지를 잘 받아주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고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다가 우상향하는 모습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MSCI 편입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죠. 프로그램 매도세도 그렇고 기간이 좀 서서히 좀 차익 실현 물량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현재 주가에 좀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좀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만약에 이 구간이 이탈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 매물대가 또 부딪힌 거 보이죠? 이 구간이 아무래도 좀 강하게 좀 저항 라인으로 작용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구간에 매물대가 또 두텁게 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현재 주가가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더라도 이 구간까지는 우리가 좀 더 유리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5일선 올라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런 과정들이 더 중요해 보인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주의할 점 우리가 좀 같이 함께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음봉만 전환이 안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단기 고점 느낌도 좀 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꼭 참고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하지만 기업의 본질 자체는 아직 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 삼청당 제약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